약간 좀 뭔가 가슴이 좀 답답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개운해지시기 위해서 그 증상을 조금 가볍게 여기시고 사우나에 가셨다가 실신하셔가지고 검사해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본인 응급 상황인데 응급 상황 인지를 못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고령자분들 특히나 뭐 부모님들이 괜히 내가 말하면 걱정할까봐 자녀분들한테 본인 증상 숨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를 꼭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준성입니다. 저희 나라가 2025년도 이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령자가 되고 있고 출산율도 낮고 이제 의학 발전으로 오래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고령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고령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병원이나 특히 이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근무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고령자분들이 응급실을 오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케이스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뭐 제가 엊그저께도 당직 근무를 섰는데요. 한 80대 정도 되신 평소에 되게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자고 일어나신 뒤에 계속 컨디션이 본인이 좀 안 좋고 약간 좀 뭔가 가슴이 좀 답답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분이 컨디션 안 좋으면 항상 사우나에 좀 가시는 분이신데 그날도 이제 개운해지시기 위해서 이제 그 증상을 조금 가볍게 여기시고 사우나에 가셨다가 이제 실신하셔가지고 옆에 분이 놀라서 이제 신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신고하시고 나서 응급실에 저희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해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께서는 옆에 환자분이 대처를 굉장히 잘 해줬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있는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치료도 잘 받으시고 이제 입원 잘 하신 것까지 보고 왔는데 사실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죠. 이처럼 이제 본인 응급 상황인데 응급 상황 인지를 못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사소한 문제도 사실은 고령자분들께서는 관리랑 이런 걸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간과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울 때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면서 말씀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로는 사실 좀 많이 현장에서 목소리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네. 특정 계절마다 딱 탑 3 막 이렇게 사실 정해져 있진 않은데 이제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겨울철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혈관계통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혈관계통 질환은 꼭 굳이 겨울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시사철 내내 사망률이 제일 높은 이제 질환들인데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이랑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라면 이제 뇌졸중이라고 불리는데 뇌졸중에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랑 그다음에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요거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은 심장 마비 또는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질환인데 심장이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하지만 그 심장 자체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 공급을 받지 않으면 심장이 금방 고장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역할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상동맥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관상동맥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막히게 되면 그 혈관이 담당하는 쪽에 심장 근육, 그러니까 심근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심근이 이제 괴사되는 질환이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요. 심혈관 질환이랑 뇌혈관 질환 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포함해가지고 어떤 간절기 때 너무 춥거나 아니면 온도가 막 바뀌는 상황에서는 감염 질환에 아무래도 노출이 좀 잘 되고 면역력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감염 질환도 대표적인 응급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체온 조절도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더운 날씨가 아니어도 날이 너무 뜨겁지 않아도 어떤 온열 질환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열경련, 열탈수 이런 열 관련된 질환도 이제 노인분들이 응급실로 오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이게 똑같이 반대로 겨울에는 저온 증상으로 오셔가지고 그 저온 때문에 의식이 처진다든지 이런 거로 응급실을 많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응급 질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압약도 종류랑 용량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혈압약의 기본 원리가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심장의 기능을 살짝 더 덜 뛰게 만들어 가지고 혈압을 이제 전반적으로 낮추는 건데,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응급 상황의 어떤 극단으로 가면 결국 쇼크가 오고 막 사망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을 때도 있는데, 혈압이라는 게 너무 높아서 먹는 게 혈압약이지만 그렇게 혈압이 떨어져 있는 상황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랑 에너지 공급이 전신에 잘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괜히 또 혈압약을 먹어가지고 가뜩이나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 낮은 혈압을 더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혈압약은 당연히 임의로 드시면 안 되고, 혈압약 외에도 무수한 이제 약들이 진단이랑 아니면 치료에 상호작용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그 약 종류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뭐 드시는 약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냥 혈압약 먹어요, 당뇨약 먹어요,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사실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약을 쓸 때 이 약을 같이 써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주저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희가 응급 상황에서는 그거를 또 막 조회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자체도 어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절차라는 게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는 사실 그것조차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의료진들한테. 그래서 다양한 약을 드실 때 그 약을 평소에 처방전 같은 걸 사진으로 찍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메모장이나 아니면 종이 같은데, 수첩 같은데 정확한 약의 종류랑 약의 용량,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먹는지 이게 처방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기록해 두셨다가 이제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물어보면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면 이제 훨씬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꼭 이렇게 저장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그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 경우에는 매일매일 전화 통화하시면서 안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게 조금 소홀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일 텐데요. 고령자분들, 특히나 뭐 부모님들이 괜히 내가 말하면 걱정할까봐 자녀분들한테 본인 증상 숨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뵈시면 맨 마지막에 보고 나서 못 뵈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증상이 생기지는 않으셨는지 이런 거를 꼭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어떤 응급 상황에 대한 인지를 결국 평소에 조금 접하고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셔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안타까운 건 그런 게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 막상 이런 영상이나 매체를 평소에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또 이렇게 고립돼서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하셔가지고 1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본인 건강을 더 안 챙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오히려 보호자분들이 더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가 뭐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렇게 가슴 통증이나 아니면 뭐 갑자기 생긴 호흡 곤란이나 아니면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자꾸 생겼다 없어졌다 그런 상황은 아닌지 증상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지도 꼭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귀찮다고 건강검진을 안 하시다 보면 몸에 사실은 빨리 발견되면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치료가 될 수 있는 병들을 키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안 받으셨으면 이렇게 잔소리도 조금 하셔가지고 올해는 꼭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장려를 조금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